이번 사건은 화리라는 호화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 크루즈는 길이 293.8m, 넓이 32.3m에 총 1259개의 객실과 최대 수용 인원만 3605명, 승무원만 1027명, 승객이 접근할 수 있는 갑판만 13개, 체육관, 극장, 카지노 및 3개의 수영장에다가 볼링장 등 다양한 오락시설까지 갖춰진 진짜 엄청나게 좋은 크루즈선이래요. 2017년 2월 9일 이 크루즈가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노바, 몰타, 그리스, 키프로스라는 곳을 순서대로 이동, 마지막으로 다시 출발했던 치비타베키아 항구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이 크루즈에 리잉레이라는 당시 36살 중국인 여자가 탑승했습니다. 자신의 독일인 남편 벨린과 6살, 4살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말이죠. 이 가족은요, 이탈리아에 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가족인데 이 여행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9일날 마쳐 왔던 거예요. 이번 여행은요, 딱 11일 만에 완벽하게 끝나는 여행 일정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녀는 이 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리잉레이가 이 배 안에 수천 명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가족이 배를 처음 탔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요, 첫 배에 탑승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 서양인과 동양인의 만남이기도 했고 이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엄청 났대요. 우선 이 남편 벨린, 몸집이 크고 키도 크고 얼굴이 하였어요. 그런데 반면 리잉레이, 키가 150 초반에 약간 우리나라 사투리 쓰는 것처럼 독일어를 쓰긴 하는데 약간 억양이 사투리 같이 좀 그랬대요. 이 벨린과 리잉레이가 나란히 걸어가는데 체격 차이가 나니까 유난히 그녀가 더 작아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리잉레이가 남편 벨린한테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 하지만 이때 남편 벨린 쳐다도 안 보고 아무런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아니, 저 가족은 무슨 여행 와서도 막 싸우고 있어? 크루즈가 출발하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2월 10일 제노바에 정박했어요. 여기서 승객들은 배에서 내려 근처에서 이제 쇼핑도 하고 하루 정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크루즈 측 입장에서는 승객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한테 전자 키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배를 오르내리실 때 찍으시면 돼요. 이때 리잉레이와 남편 벨린은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여행 기념품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부부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때가 아침 10시쯤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아내한테 끌려온 것 같은? 쇼핑 끌려온 남편의 모습이랄까요? 굉장히 벨린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벨린이 가방에서 운동화를 하나 꺼내 아내 리잉레이한테 팍 던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슬리퍼 신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 운동화로 갈아 신고 제발 좀 닥쳐. 사람들 다 있는데. 그렇게 이 가족은 오후 1시 44분쯤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배 안의 레스토랑에서 이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이때의 모습이 리잉레이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에요. 레스토랑 웨이터가 말하길 이때 이후 여행 기간 동안 남편과 두 아이들만 식사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 아내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여행 3일째 2월 11일 배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배가 출발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벨린이 혼자 있는 걸 봐요. 벨린이 혼자 아이들과 막 수영장에서 놀아주고 있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있거나. 그런데 더 이상한 게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항상 똑같아. 애들이 매일 씻고는 있는 건지 뭔가 점점 꾀재재해져. 2월 12일 여행 4일째 되던 날 몰타의 수도 발레타라는 곳에 정박한 크루즈. 또다시 승객들은 이곳에 내려 돌아보게 되는데 이때 두 아이들을 배에서 데리고 내린 사람 역시 벨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경 종업원은요, 이 부부의 막내 아들이 객실 밖에 혼자 서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놀래서 바로 달려갔죠. 애야, 왜 그래? 엄마 아빠는? 이 종업원은요, 즉시 배 보안요원에게 알리고요, 직원들이 모두 배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약 40분 뒤 영화관에서 큰아들과 벨린을 발견해요. 벨린 왈 막내 아들이 먼저 잠들어가지고 객실에 재웠는데 큰아들이 심심해 하더라. 그래서 어차피 작은 아들 자고 있으니 별일 있겠나? 큰아들만 데리고 영화관에 잠깐 온 거였다고. 그런데 반대로 작은 아들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찾겠다며 객실 앞까지 나왔다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직원은요, 벨린한테 경고합니다. 모든 객실 아이만 혼자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발코니가 있는 객실은 더더욱이요. 신경 좀 더 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전체 과정에서조차 아내 링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월 13일 크루즈는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벨린은요, 혼자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요. 한창 놀다가 다시 배에 타선 직원한테 말합니다. 지금 저희 방 침대가 4개예요. 그런데 저희가 3개만 쓰고 있거든요. 선실 침대 3개인 곳으로 옮기거나 침대를 3개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행 마지막 날까지 이게 답니다. 계속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사람은 벨린, 링레이는 안 보임. 마지막 일정인 출발지였던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벨린은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내려요. 부부가 같이 탔는데 아내 어디 갔어? 직원들 또한 한 명이 사라졌다는 걸 이때 알았대요. 직원들은요, 모든 승객들한테 전자 키카드 줬잖아요. 중간중간 정박할 때마다 내려서 관광하고 오라고. 그때 이제 배 들어오고 나갈 때 찍찍 찍는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링레이 10일 제노바에 도착한 이후에 배에서 내렸어. 그리고 놀다가 다시 배에 정상으로 탔어. 그런데 그 이후부터 배에서 내린 기록이 없네. 곳곳에 명소를 여러 번 들렸는데 한 번도 안 내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직원들은 촉이 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 받자마자 경찰은요, 바로 공항에다가 연락합니다. 혹시나 지금 사라진 아내의 남편 비행기를 타면 막아달라. 역시나 이 남편 벨린 집이 있는 아일랜드로 딱 돌아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돼요.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 아내가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졌는데 혼자 아일랜드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 이 벨린은요, 뭐랄까, 아내가 사라진 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 자기 말로는 그래요. 제노바에서 놀고 배에 다시 탔잖아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인 몰타로 향하던 그날 밤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크루즈 재미없어. 아, 내리고 싶어. 그렇게 다음날 다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싸우기도 했겠다 짜증나니까 자기가 애들 데리고 관광하고 와. 나 그냥 여기서 쉴래. 그래서 자기 혼자 애들 데리고 내렸었다는 거예요. 관광 다 하고 배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내 캐리어를 가지고 떠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랑 막 싸우고 그러면서 재미없다고 막 집에 가고 싶다 하더니 우리가 나간 틈에 혼자 가버렸더라. 내가 이 일을 직원이나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은 건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 원래 지 꼴 받으면 그냥 막 가버리고 하는 애거든. 지금쯤 중국이나 아일랜드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말로는 싸워서 아내가 혼자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경찰은요, 이 말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냐? 우선 이 여행을 계획한 사람 링레이였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경비 또한 링레이 혼자 다 낸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겹다며 싸워서 짜증난다며 아이들까지 내팽겨두고 혼자 가버려. 거기다 이 여행을 온 목적도 그녀는 뚜렷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이 기회에 좀 서로 돈독해졌으면 했던 거예요. 이런 취지로 온 사람이 짜증난다고 혼자 갔다?
말이 안 되죠. 실제 가족이 묵었던 객실 조사해 봤을 때 그녀의 여권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녀의 오렌지색 캐리어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녀의 일상적인 용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입고 있는 빨간색 외투, 그녀의 매일 신는 신발, 그녀가 쓰는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는 지갑, 휴대폰까지. 아일랜드 거주 허가서와 일부 서류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 가고 싶어 갔다면 이거 다 챙겨 갔겠죠.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신고 신용카드가 있는 지갑이라도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갔겠지.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건요. 지 말대로 그녀가 집에 가겠다며 혼자 배에서 내렸다면 배 출입구에 CCTV 있었고요. 앞서 언급했지만 하선하고 올라탈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전자 키카드도 준 상태였어요. 만약 그녀가 내렸다면 키도 하선 기록이 남아야 하고 그게 안 남았더라도 배 출입구 CCTV에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링레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 아예 없는데 배에서 아예 내리질 않은 것 같은데 배 안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경찰이 추정했을 땐 그녀의 오렌지색 큰 캐리어, 여행 가방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 캐리어 안에 시신 넣고 바다에 던진 것 같은데. 이 부부가 묵고 있었던 객실은요, 크루즈 11층에 있었습니다. 해변 테라스에서 126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바다는 밤이 되면 되게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 크루즈 3박의 기계 소음이 엄청 크대요. 조용한 저녁, 기계 소음이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때 바다에 물건을 떨어뜨리면 거의 못 들을 거라고. 경찰은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링레이와 체형이 비슷한 38살 여성을 똑같은 캐리어 사이즈에 넣어봤어요. 결과는 충분히 들어가. 여자를 넣고 잠근 다음에 캐리어 바퀴 있잖아요. 그걸 살살 굴려보니 잘 굴러가. 시신을 가방 속에 넣어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벨린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 좋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이 둘은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 이혼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그저 우리 부부 사이 여러 치료를 통해 저절로 나중 되면 회복되지 않을까. 특이한 건요, 이 남편 크루즈 탈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상처가 눈에 띕니다. 배에서 내릴 때 그의 눈 밑과 목 부분에 두 줄의 긁힌 자국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 상처에 대해서 그는요,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생긴 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이게 딱 각이 나오죠. 남편이 죽였네. 그리고 바다에 시신 버렸네. 그런데 문제는 증거죠. 이 남편 벨리는 법원 재판에서도 여러 번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아내가 중국이나 아일랜드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사실 아내가 중간에 배가 관광지에 정박했을 때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다고. 아무래도 아내가 자기 회사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회사 직원이 그녀가 발설할까봐 죽인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크루즈 여행 중으로 막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막 찾아와? 지도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또 말을 바꿔요. 계속 바꾸다가 결론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의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여행 경비 자기가 다 냈고요. 그런 사람이 중간에 싸웠다고 짜증난다며 혼자 내렸다? 그럼 왜 CCTV에는 모습이 안 담겨 있으며 왜 그녀 핸드폰과 신용카드, 신발 등등은 그대로 객실에 남겨져 있으며 왜 재판 중 여러 번 번복하며 이 벨린의 행동이 정말 수상해요. 재판장은요, 진짜든 아니든 아직 수사 중이고 이 벨린 공항에서 잡혔죠. 그냥 냅두면 도망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 이탈리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상태에서 이탈리아 경찰 계속 수사를 이어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 있던 링레이의 엄마 놀래가지고 바로 이탈리아로 달려옵니다.
이 엄마와 링레이는 매일같이 위챗으로 연락이나 전화를 주고받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딸과 연락을 한 게 2월 7일 크루즈가 출발하기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때 링레이는요, 되게 기대하고 있는 듯 보였대요. 마지막 연락은 배가 출발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이 엄마는 여행하느라 바쁜 줄 알았대요. 그런데 11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새로 보내봐도 메시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링레이의 엄마는요,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감옥으로 가서 벨린을 만났어요. 바로 물었대요. 사위, 네가 내 딸을 죽인 거냐고. 이때 벨린은요, 엄청 억울해하면서 절대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늘에 맹세한다고. 링레이의 어머니는 실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되게 야무지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예요. 반대로 사위는 조용하고 겸손한 남자랄까? 전 사위와 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사위를 믿어요. 그가 내 딸을 죽였을 리 없습니다. 사위 말대로 내 딸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도 사건 수사엔 진전이 없습니다. 우선 시신이 없으니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에 경찰, 이 두 사람 과거에 대해 파기 시작하는데 이 벨린,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았네. 벨린은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랑 살았는데 이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랑 재혼했어. 이걸로 말 다 했죠. 엄청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가정에서 독립을 했다는데 2012년부터 사건 이전까지 그는 애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2007년 벨린이 먼저 자기 친한 직장 동료한테 내가 사귀는 여자라며 링레이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때 이 동료는 좀 의외였대요. 왜냐, 벨린 별로 여자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이 링레이는요, 벨린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 동료는요, 이 커플의 첫인상 이렇게 말했어요. 벨린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면 링레이는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이 커플의 주도권은 링레이가 쥐고 있구나. 벨린과 링레이는 2010년 결혼했는데 이때 이 둘은요, 실직 상태였습니다. 월세로 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월세 어떻게 낼 거예요? 월세, 연체, 독촉 통지를 여러 번 받아요. 뿐만 아닌 이들은요, 임대 계약도 위반합니다. 집안에서 고양이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몰래 키우다가 걸리고요. 전전대, 우리나라도 안 되죠. 자기들한테 집을 임대했는데 그 집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다가 걸린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월세도 제대로 안 내면서 짜증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부를 꺼지라고 하면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결론은 이 소송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같은 2010년 다른 아파트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직 상태로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도 못 냈다면서. 그런데 아파트를 샀어?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나? 어떻게 샀지? 어떻게 샀는지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룰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튼 여기서 4년이 더 흘러 2014년 둘 사이에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그닥 뜨거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퉜으면 한날 벨린이 자기 동료를 찾아가서 막 하소연을 했대요. 자꾸 아내한테서 악마 같았던 우리 엄마 모습이 보인다고. 아내가 날 숨막히게 만든다고. 게다가 문화 차이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더 긴장됩니다. 이 벨린이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잠깐 했었대요.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인 2016년 8월 벨린 부부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이웃들이
이제 아파트 계단에 있는 한 노숙자를 발견한 거예요. 노숙자 누구지? 싶어 가보니 엄마야, 벨린이야. 벨린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때 이웃이 그랬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닌 근처 모텔을 가든지 거기서 자면 되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벨린 뭐 괜찮아요. 좀 이따 들어가죠 뭐. 부부 생활도 딱 이건 거예요. 몰라. 냅두지 뭐. 괜찮아지겠지. 실제 이 링레이의 엄마도 이런 부부 사이 알고 있었어요. 애들을 돌봐주러 딸 집에 왔는데 이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그렇게 사위를 내쫓아. 그래서 엄마가 너 미쳤냐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내쫓으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쫓은 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남편이 마음대로 한마디 말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버렸네. 그걸로 막 싸우다가 열받아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 완전히 아작이 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전혀 부부 관계로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혼하지 않은 걸까요? 자, 여기서 이들이 이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실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위조 문서로 막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 벨린이 서류 위조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급여를 부풀려요. 그걸 은행에 넣어서 대출을 넣은 겁니다. 그게 오케이, 승인이 난 거예요. 그 대출금으로 집을 샀던 겁니다. 부부는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돈 갚는 거? 그것도 위조로 하면 되지. 그런데 대출 받고 또 이걸 갚는 새로 위조 작업해서 막 메꾸고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다 걸리잖아요. 재수 없으면 복잡하게 꼬이거든. 그러니까 이혼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재판장에서 벨린은요, 위조하고 이런 거 다 아내가 시켜서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증서와 가짜 서류는 그 사람들한테 나온 겁니다. 위조 문서 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 실종에 전 관련 없습니다. 결론은 판사, 그가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집행유예 나와요. 14개월간 이탈리아 경찰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재판 중인 피고는 최대 1년 동안 수감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만기가 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벨린 증거 없잖아요. 1년 후인 2018년 4월 24일 풀려났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내가 중국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내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 아니에요. 엄청 화가 날만 하죠. 어떻게든 막 본인도 찾고 싶어 할 만한데 그는요, 아내한테 화도 안 내요. 찾으려고도 안 하고. 풀려나자마자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추후 소식에 따르면 링레이의 엄마가 손주들이 있으니까 계속 벨린 집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벨린은 풀려났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둘 다 엄청 엄중한 죄명이죠.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벨린과 그의 변호사는요, 링레이 살아있다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실종되고 한 달 뒤인 2017년 3월 21일 링레이의 신용카드가 아일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써졌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증거로 내민 겁니다. 이때 벨린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벨린이 쓴 거 아니다. 링레이가 쓴 거다. 또한 벨린의 조카가 부부가 살던 아일랜드의 집에 감옥에 있는 벨린의 옷을 챙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카는 벨린이 준 아파트 열쇠를 사용했는데 딱 가니까 열쇠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때 조카 경찰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집 안이 쫙 정리돼 있어.
벨린 왈, 자기를 제외하고 집안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링레이. 거기다 변호사 왈, 링레이의 핸드폰 안에서 약간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나눈 이상한 노골적인 문자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 정신과 의사한테 링레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에서의 생활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홀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링레이 살아있는 걸까요? 하지만 반대 입장인 검찰 측, 그들이 내민 살해당했다는 증거는요, 이 큰아들의 진술이에요. 큰아들이 크루즈 여행 중에 이제 저녁에 아빠가 갑자기 동생과 방 안에 있으라고 엄마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엄마랑 둘이 나갔는데 아빠 혼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아빠한테 물어볼 때마다 아빠가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자꾸 돌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간 그때 이후 아빠만 돌아온 이후부터 엄마를 보지 못했다고. 링레이가 실종된 시간은 낮이 아닌 밤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목격자도 없어. 실제 벨린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이 사건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져서 아일랜드에서 일자리 찾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서 개명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기자가 아직도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냐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설사 아내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자기는 아내와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면 지냈지 부부로 지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2024년 5월, 이번 연도 5월 달에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살인 혐의 유죄가 나온 거예요. 26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탈리아 하급 법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까지 가려면 그 사이 2번 재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6년 크게 영향이 없어. 최종 판결까지 몇 년 더 걸릴 거라고. 변호사는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단서에만 근거한 재판. 결국 벨린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징역 26년 나온 거, 이거는 벨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 그냥 무시인 거예요. 그는요, 그대로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이탈리아로 수감, 인도도 안 돼요. 실제 이웃들은요, 어쨌든 유죄 판결 받은 거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흉악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일랜드에서 너무 근심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100% 바다에 시신을 던져버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시신이 없는데 어쩔 거야. 무섭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 최종 판결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 생각에도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증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크루즈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